여러분, 오늘 다룰 이야기는요, 무슨 먼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동차 산업 전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로보택시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경고가 아니에요. 거의 비상사태에 가깝죠. 기존의 강자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 차가운 현실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이 한 문장이 지금 상황을 그냥 다 말해주고 있어요. AI 시대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는 시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AI가 가져오는 변화는 무슨 예고편 틀어주면서 천천히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절벽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한순간에 모든 게 뒤집힐 수 있다는 거죠. 영원할 것 같았던 산업들 예외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요? 지금 바로 그 절벽 끝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겁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마이너스 70%.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2040년쯤 되면 신차 판매 시장이 글쎄요. 70%가 그냥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예측이에요. 상상이 가시나요? 어제까지 차 100대 팔던 시장에서 갑자기 30대밖에 안 팔리는 세상에 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보택시가 만들 미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뭐가 이런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네, 바로 로보택시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로보택시를 그냥 운전 잘하는 기계 정도로 생각하면 이 위협의 본질을 완전히 놓치는 겁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로보택시의 진짜 무서운 점은요. 기술이 아니라 바로 이 경제 모델에 있는 겁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자동차를 내 것으로 소유했잖아요. 근데 그 개념을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제 자동차는 내가 필요할 때만 잠깐 불러서 쓰는 서비스가 되는 거죠. 이동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그야말로 진정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실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개인 자율주행차, 이건 사실 지금 우리가 타는 차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운전만 대신해 줄 뿐 여전히 내 차죠. 하지만 왼쪽의 로보택시는 아예 태생부터가 달라요. 이건 운전제 없이 24시간 내내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기 위해 만들어진 완벽한 상업용 서비스라는 겁니다. 목적 자체가 다르니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 이 그래프는 진짜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매일 타는 자가용의 현실이거든요.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 차가 실제로 도로 위를 달리는 시간 고작 4%래요. 나머지 96%는 뭐 하냐고요? 주차장에서 그냥 서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로보택시를 보세요. 거의 90% 가까운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합니다.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효율성 차이, 여기서부터 모든 파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아주 간단해져요. 방금 보셨듯이 로보택시 한 대가 일을 엄청나게 하니까 기존 자가용 세대에서 많게는 10대가 하던 일을 혼자서 다 해치우는 거예요. 그럼 계산이 딱 나오죠? 세상에 필요한 자동차 숫자가 그냥 확 줄어든다는 겁니다. 아주 극적으로요. 좋아요. 그럼 이렇게 자동차 숫자가 줄어드는 새로운 세상에선 누가 왕이 될까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더 이상 현대, 도요타, 폭스바겐끼리 싸우던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아예 종목이 다른 선수들이 들어와서 이미 판에 다 짜고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맨 위 구글의 웨이모가 보이죠? 그리고 바로 밑에 중국의 바이두가 바짝 따라붙고 있어요. 웨이모는 10년 넘게 쌓아온 기술력이 그냥 넘사벽 수준이고요. 바이두는 중국 정부의 든든한 지원에다가 엄청나게 싼 차로 밀어붙이고 있죠. 우리가 익히 알던 그런 자동차 회사들 이름, 여기선 찾아보기가 힘드네요. 선두주자들이 전부 미국이랑 중국의 빅테크 기업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걸 국가 대항전으로 한번 넓혀볼게요. 그럼 한국의 위치가 아주 냉정하게 보입니다. 미국은 기술, 중국은 규모랑 데이터를 가지고 이 시장을 거의 나눠먹고 있는데 한국은요? 솔직히 말해 후발주자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랑 데이터 경쟁력, 이게 너무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자동차 껍데기 잘 만드는 능력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가 기존의 자동차 산업 생태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충격을 주게 될까요? 이제 그 정해진 운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이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바로 파운드리 모델입니다. 여러분, 아이폰 생각해보세요. 애플이 디자인, 소프트웨어, 앱스토어 같은 핵심, 즉 두뇌를 다 주고 돈을 싹 쓸어가죠. 그럼 폭스콘 같은 회사는 뭘 하죠? 그냥 그 껍데기를 조립만 해주는 거잖아요. 미래 자동차 회사들이 딱 이 꼴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웨이모나 바이두 같은 플랫폼 기업에 B2B 하청 공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정말 무서운 경고죠. 결국 자동차 회사들 앞에는 딱 세 가지 길이 놓이게 될 겁니다. 첫째, 웨이모처럼 플랫폼을 장악하는 승자. 둘째, 아주 비싼 럭셔리카나 특수목적 차량 같은 틈새 시장에서 겨우 살아남는 생존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 변화에 적응 못하고 그냥 사라지는 퇴출 그룹이죠. 안타깝지만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현대차 그룹은 저 위험 퇴출 그룹에 더 가깝다는 게 현실적인 평가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숫자 420.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지금 한국에 있는 부품 회사들 중에 매출의 대부분을 내연기관 부품, 그러니까 엔진이나 변속기 같은 데서 벌고 있는 회사들의 숫자입니다. 자, 전기차랑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회사들이 가진 기술, 공장들, 그냥 하루아침에 고철 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65만. 이건 회사가 아니에요. 택시기사님, 화물차 기사님, 배달기사님들처럼 운전으로 생계를 꾸려가시는 분들의 숫자입니다. 로보택시, 자율주행 트럭이 도로에 깔리기 시작하면 이 65만 개의 일자리가 정말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건 이제 그냥 자동차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거대한 숙제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셨을 겁니다.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바로 이 생존의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래 시장의 룰은 완전히 바뀝니다. 첫째, 이제 차는 개인이 아니라 로보택시 회사 같은 기업에게 파는 B2B 시장이 중심이 될 거고요. 둘째, 돈이 되는 건 껍데기, 즉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미국이랑 중국은 우리 회사 지킬 거야 하면서 엄청난 규제 장벽을 칠 게 뻔하거든요. 그럼 현대차 같은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보호막도 없는 좁은 시장에서 더 많은 경쟁자들하고 정말 피 튀기는 싸움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요, 그냥 막연한 예측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현실에 대한 냉정한 보고서죠. 쇠를 깎고 조립하던 하드웨어의 시대는 저물고 이제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가 모든 걸 지배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진정한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